네, 반갑습니다. 공단기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재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이진욱 교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또 뒷순서라 부담이 되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을 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7월쯤에 공부를 제일 많이 시작을 하셔서 지금 한 달 정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 지금 한 달 정도 공부를 하신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 이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결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무원 회계학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학에서 고득점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득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2년, 3년 이렇게 길게 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내년에 합격을 목표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 수험 생활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인회계사 시험 수석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길래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제가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딱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 주제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비교를 할 때 수박이랑 비교를 많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박을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박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수험 공부는 이 수박 먹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은 상태예요. 밥을 먹는 상태에서 후식으로 수박을 먹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박을 어디부터 드시겠어요? 가운데부터 먹어야겠죠? 왜냐? 색깔이 더 없네요. 이 가운데 부분이 제일 달달하니까 이 부분부터 파먹기 시작하면서 배가 남는 만큼 조금씩 더 먹을 겁니다. 수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박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배가 고파요. 그럼 다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달달한 부분부터 먹기 시작해야 돼요. 수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단 세무직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계학이랑 세법을 동시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세법 양이 정말 많아요. 근데 회계학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과목과 달리 회계학이랑 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소한 과목입니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국어, 영어, 한국사까지 총 5가지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5과목에 각 강사진들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수박을 먹는 것처럼 가장 달달한 부분, 우리가 시험으로 비유를 하게 된다면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파먹기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공부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수험생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을 학습, 범위, 그 다음에 Y축을 성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학습 범위를 넓히면, 다시 말해서 내가 가져가는 주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학습 범위를 넓혔을 때 일단 맨 처음에 공부를 아예 안 했을 때는 빵점을 받겠죠. 공부를 하면 점수는 당연히 오를 겁니다. 맨 처음에 초반에는 학습을 내가 하면서 점차 성적이 오를 겁니다. 근데 학습 범위를 어느 순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성적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서 학습 범위를 넓히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성적은 떨어집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요만큼 먹을 수 있는 상태인데 더 무리해서 이만큼을 추가로 먹기 시작하면 기존에 먹었었던 달달한 부분을 소화를 못하게 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 주제를 맨 처음에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학습 범위를 넓히게 되면 오히려 중요 주제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중요 주제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잃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 주제를 오히려 더 까먹게 됩니다. 근데 이 수박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가운데 달달한 부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바깥쪽 달달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분량이 많죠. 시험 공부랑 똑같아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달달한 부분은 얼마 안 돼요. 이 부분밖에 안 돼요. 이 소수의 분량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량은 분량만 많고 문제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범위를 넓혔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학습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 주제, 각 과목별로 각 강사진들이 강조를 하는 중요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 주제까지만 공부를 하시고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기출 문제가 나오긴 하죠. 한 문제, 뭐 많으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버려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중요 주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해에 수석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빈출 패턴의 풀이법을 정리하자 이겁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숫자를 보고 나서 문제에서 묻는 숫자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숫자를 답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산 과정, 풀이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100분 안에 100문제를 푸셔야 돼요. 시간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보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늦어요. 이미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현장에서는 그냥 동물적으로 반응하고 그냥 바로 풀기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 패턴별로 내가 A 유형은 이런 풀이법으로 내가 풀 거야. B 유형은 이런 풀이법으로 풀 거야. 이런 걸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법을 하나씩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 문제든지 관계없이 보자마자 풀이법이 떠오르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100개 패턴 회계학이라는 이 패턴 풀이법 모음집 교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풀이법을 충분히 잘 숙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1회독을 거의 이제 완성을 하고 계실 텐데 복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복습할 때 완벽히 소화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몰라도 일단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요. 몰라도 일단 넘어가세요. 1회독 때는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하나씩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것보다 일단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회독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내공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용어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다 보면 모르는 내용, 모르는 문장이 등장할 겁니다. 그때 그 문장들을 하나씩 꼭꼭 씹어서 가게 되면 진도가 너무 느려요. 여러분들이 지치게 될 겁니다. 완주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회독 때에는요. 모르는 내용이 등장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진행을 할 때 입문 과정과 기본 과정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입문 과정, 그 다음에 기본 과정,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회계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계 원리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에서 재무회계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계 원리에서 회계학을 처음 배우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부터 회계학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수험생이 어떤 리뷰를 남겨주셨냐면 재무회계 기본 강의를 들으니까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더라 이겁니다. 분명 저는 회계 원리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내용이 뒤에 있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그때 그 얘기가 그거였구나 이해가 된다 이거죠. 처음에는 일단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 뒤에 있는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때 그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공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회독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중요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회독 때는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1회독 때부터 꼭꼭 다 씹어 넘기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1회독 때는 강사가 강조하는 중요 주제 위주로 그냥 약간 수박 겉핥기 느낌으로 빠르게 넘겨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1회독 때에는 완주를 목표로 가볍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풀었던 문제는 풀리는데 다른 문제집에 있는 응용 문제는 못 풀겠다. 이러다가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를 하나도 못 풀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할 때 불안하다라는 그 마음은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급해요. 좀 수험생들이 좀 조급한 성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한마디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한 번 본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1회독 마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나서 처음 본 응용 문제까지 풀리면 누구나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세무지 커트라인이 평균 80점 정도에서 형성이 돼요. 80점을 못 받는 수험생이 태반이다 이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쉽진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주고 노력을 해줘야지만 합격 커트라인을 달성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한 번 봤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못 푸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시험 보러 갈 거예요. 내년에 시험 당일날 그때 처음 보는 문제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게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살을 빼러 헬스장에 갔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한 2시간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체중계에 딱 올라섰는데 뭐 한 500g이 빠졌다고 쳐볼게요. 아 이거 효과 없네.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운동해도 살 안 빠지겠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달 공부했다니까요. 내년까지 1년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뒤에는 지금 여러분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시험장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마음을 먹어두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충분히 내년 시험장에서는 문제들 다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기출 문제는 언제부터 푸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본 심화 과정 그냥 이제 1회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범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기출 문제는 언제부터 보는 것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출 문제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엄청 많이 강조를 해요. 기출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는데 기출 문제 빨리 푸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패턴별 풀이법이 익숙해지고 나서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에 이제 기출문제집 기단화를 제가 출간을 하게 될 텐데 12월부터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회계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단원별 공부 방법이 있고요. 기출문제 공부법이 있어요. 자, 이 2가지 공부 방법을 네모칸을 채우는 것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네모칸을 다 채울 거예요. 근데 단원별 공부법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먼저 보고 2장 보고 3장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채우는 게 단원별 공부 방법이에요. 자, 근데 기출문제 공부법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기출문제를 푼다. 그러면 20문제 안에 여러 유형의 문제들이 한 문제씩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네모 칸을 채울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채우겠죠. 이런 느낌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채우게 될 겁니다. 자, 단원별 공부법, 기출문제 공부법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그 장단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공부 방법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단원별 공부 방법 장점은 뭐냐면 빈틈없이 다 채울 수 있어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어요. 단점은 오래 걸려요. 1장부터 끝까지 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자, 근데 기출문제 공부 방법은요. 장점,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오늘 20문제만 풀어도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범위를 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채우게 되면 1회 이렇게 풀고 또 2회 이렇게 풀고 또 3회 또 비슷하게 풀고 이렇게 되면은 빵꾸가 생기겠죠. 빈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빈틈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빈틈없이 메꾸시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는 이 방식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이 기출문제 공부 방법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중요 주제 위주로 공부하고 중요 주제의 패턴별 풀이법을 마스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각 단원별로 공부를 하시면서 각 패턴별 풀이법을 마스터하시게 되면 이 기출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단원별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길게 끌고 가신 다음에 마지막에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내가 빈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네모 칸을 정확하게 다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에 기다나라는 기출문제집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을까요? 이제 여름이고 날씨도 굉장히 덥고 공부하기 싫으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면 좋을지 수험생 선배로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이제 다른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 핑크빛 전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얻는 만족에 비해서 실패를 했을 때 얻는 고통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떨어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선택지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선택지로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뭔지는 각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공무원보다는 그게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봤을 때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극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과 궁금했던 거를 해소하는 시간과 함께 이제 캐치마인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회계학 목표 점수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Q1이랑 Q2를 한번 같이 처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네. 같이 연결되는 문제라서. 첫 번째 질문은 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 당일 문제풀이 시 순서와 시간 배분법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 Q1이랑 Q2가 전부 다 5과목을 전체 아우르는 문제예요. 저는 회계학 강사이지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 짧은 식견으로 다른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세법과 회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커트라인이 80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 80점 받으면 합격이에요. 자, 근데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가 좀 더 쉽죠. 이건 이제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사가 조금 쉽다며요. 한국사가 좀 쉽다며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80점 정도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에서 조금 감점을 받아도 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세법이 있어요. 세무직 수험생분들은
세법이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회계에서 점수를 까먹으면 안 돼요. 세법에서 점수를 좀 까먹고 한국사나 혹은 국어,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셔서 회계는 최소한 까먹지는 않게 80점은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까먹더라도 요거를 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과목별 풀이 순서, 그 다음에 과목별 풀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것도 다섯 과목의 특성을 전부 다 알아야지만 상담이 가능한 내용인데, 일단은 그냥 수험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 대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과목부터 푸세요.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부터 가장 오래 걸리는 과목 순서대로 배치를 하세요. 그래야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어차피 100분 주어진 건 다 똑같아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려면 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오래 걸리는 과목을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마다 잘하는 과목이랑 못하는 과목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듣기로는 한국사가 조금 빨리 풀린다고 들었어요. 문동균 교수님의 제자로부터 들은 말로는 7분 안에 풀어야 된다며요. 그냥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10분을 한번 잡아볼게요. 한국사가 가장 빨리 풀 수 있으니까 10분을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세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사랑 세법을 가장 먼저 배치한 이유는 지문을 읽지 않아도 돼요. 지문을 읽지 않고 그냥 문제만 읽으면 알면 그냥 찍어서 답을 맞추는 거고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얘네는 시간을 쓸 겨를이 없어요. 시간을 쓸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좀 앞에 배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법 15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세법 어차피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5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진욱 교수님한테 정확하게 상담 받으시고요. 제 추측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순서대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내가 네이티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좀 살다 왔다. 그럼 영어가 편하겠죠. 그럼 영어 국어 순서로 배치를 하시고, 나는 토종 한국인이다. 그럼 국어 영어 순서대로 배치를 하시고, 한 25분씩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25분을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딱 100분이죠. 딱 100분이죠. 마킹도 해야 되니까 5분을 좀 뺀다고 가정을 하면 국어랑 영어 중에서 얘네 두 개를 45분 안에 푼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 조금씩 떼서 마킹할 수 있는 5분을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